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과목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2장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과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점검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뭐냐? 자,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빨리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도구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 있어요. 일단 처리량, 자, 응답 시간, 자,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 운영체제의 어떤 그 효율을 따질 때 이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처리량 많아야 되겠죠. 자,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 이게 처리량입니다. 자,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간당 페이지 수, 이게 처리량입니다. 응답 시간, 엔터 하고 눌렀는데 뭐 1시간 있다가 대답하면 안 되겠죠? 자, 사용자의 입력이 끝난 후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출력이 게시될 때까지 시간이 바로 응답 시간이고요.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메뉴 클릭 시 해당 메뉴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그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경과 시간이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요구를 입력한 시점부터 트랜잭션 처리 요구 결과의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과 시간. 예. 자, 자원 사용률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동안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량을 자원 사용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고요. 자, 유형별 성능 분석 도구가 있는데요. 자, 성능 분석 도구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점검하는 도구, 시스템 자원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성능, 부하, 스트레스 점검 도구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점검을 위해 가상의 사용자를 점검 도구상에서 인위적으로 생성하고 시스템의 부하나 스트레스를 통해서 성능 측정 지표인 앞에서 얘기했죠.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요것을 점검하는 도구가 성능 부하 스트레스 점검 도구이고요. 모니터링 도구는 자,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 자원 사용량을 확인하고 분석 가능한 도구입니다. 자, 성능 모니터링, 성능 저하 원인 분석, 시스템 부하량 분석, 장애 진단, 사용자 분석, 용량 산정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 도구이고요. 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원인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은 크게 자, DB 연결 및 쿼리 실행, 이때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가 되고요. 자, 내부적인 요인, 자,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기타 환경 설정, 네트워크 등의 문제가 바로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때 쿼리 실행이 발생하는 성능 저하 원인은 자, 내부적으로 DB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커넥션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게 이제 연결 그 문자열을 갖고 있는 객체거든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이게 연결을 해주는 어떤 정보와 같은 그런 객체예요. 그래서 쿼리를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에서 성능 저하 또는 장애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락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패치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능이 느려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연결 로스 기타 트랜잭션이 확정되지 않고 커넥션 프레에 반환되거나 잘못 작성된 코드로 인해서 성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죠. 자, 커넥션 리크. 자, 부적절한 커넥션 풀 크기. 그래서 연결 로스는 DB 연결과 관련된 JDBC 객체를 사용한 후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 부적절한 커넥션 풀 크기는 너무 작거나 크게 설정한 경우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요. 자, 내부 로직으로 인한 성능 저하 원인입니다. 내부 로직. 예를 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접속 불량이라든지 특정 파일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로 인한 성능 저하라든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오류 처리로 인한 성능 저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성능 저하 원인이 생기고요. 자, 웹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접속 불량 같은 경우 자, 서버 소켓 쓰기는 지속되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정상적으로 읽기가 수행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요. 자, 특정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로 인한 성능 저하는 대용량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경우 처리 시간이 길어져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류 처리라는 성능 저하는 자, 실제 처리 로직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코딩하거나 예외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성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외부 호출로 인한 성능 저하인데요. 임의의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동안 외부 트랜잭션이 장시간 수행되거나 타임 아웃이 일어나는 경우 성능 저하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잘못된 환경 설정이나 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 자, 이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성능 저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네트워크로 인한 성능 저하. 자, 네트워크에 관련해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능 저하가 올 수 있겠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하기라는 그 수행 부분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성능 점검을 위한 도구의 유형을 또 정리해보죠. 애플리케이션 성능 점검을 위한 성능 테스트 도구,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의 유형을 파악하고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JMeter라는 도구, LoadUI라는 도구, 자, 오픈 STA라는 도구. 그래서 각각의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원 환경과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의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쿠터, 그 다음에 제빅스 이런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정리표이고요. 자, 도구 설명과 지원 환경과 홈페이지까지 여기에 실어 놓았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점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점검 계획서에 포함될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 성능 점검 계획서의 각 항목에 대해 정의를 하는데요. 성능 점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해야 되겠고, 성능 점검 수행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고, 자,
그럼 수행 전략으로 뭐가 있냐? 대상 시스템의 구성도를 파악하고요. 대상 서버의 정보를 파악하고요. 성능 점검 수행 도구를 결정하고요. 성능 점검 환경을 구성하면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되겠고요. 자, 성능 점검 수행 일정 및 절차에 대해서 확정을 합니다. 수행 일정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성능 점검 수행 절차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개능 개선 절차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성능 점검 역할별 수행 인력을 확정을 합니다. 자, 성능 점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자, 각 시스템 단위 성능 테스트 방법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자, 시스템 성능 목표 설정해야 됩니다. 각 시스템별 테스트 유형, 대상 업무, 목표, 부하, 테스트 시간 등 확정하고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요. 자, 모니터링 성능 지표 수집 방안에 대해 결정을 하고요.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자, 성능 테스트 계획서의 작성하는데 자, 여기 성능 점검의 개요, 성능 점검의 수행 전략, 자, 성능 점검 수행 및 일정, 절차, 성능 점검 수행 방안.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예제를 실어서 성능 점검 계획서가 자,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데요. 자, 점검 목표, 성능 점검 목표에 따라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성능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합니다. 자, 그 테스트 목표 값을 설정해서 작성하고요. 측정 항목을 기술합니다. TPS, 응답 시간, 시스템 사용률, 거래 성공 비율 등등.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방법, 절차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사전 확인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테스트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스크립트 수행 횟수, 부하 발생기 상태 확인, 데이터베이스 상태 확인, 투입 입력 확인, 테스트 환경 설정, 테스트 데이터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 케이스 작성 예시예요. 자, 목표가 있죠. 성능 지표가 있죠. 시나리오가 있죠. 사전 확인 사항이 있고요. 자, 각각의 또 자, 설정한 내용들이 있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 및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자, 선정된 성능 테스트 도구 설치하고요. 테스트 도구의 테스트 환경을 또 설치합니다. 자, 운영체제라든지 DBMS 버전이라든지 네트워크 상태 대해서 설정하고요. 테스트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자, 시나리오를 실행하면서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능 테스트 결과 분석을 통해서 성능 저하 요인을 발견해야 하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분석, 성능 저하 요인을 발견하는데 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분석합니다. 자, 성능 목표 대비 결과를 또 분석하고요. 자,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트랜잭션 성공 비율에 대해서 추이를 분석하고 자,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자, 시스템 자원 사용률에 대해서 분석하고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DB 사용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요인을 발견하고 분석하는데 응답 시간이 목표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요인을 분석합니다. 자, 성능 부하 테스트 상세 내역이에요. 자, 그래서
시스템명이 어디 자 이렇게 시스템명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자 문서명이죠. 자 업무는 뭐 업무명은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게시판, 조회, 로그아웃 뭐 등등 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요. 자 응답시간 자 응답시간 평균과 뭐 90% 뭐 이런 거를 써놓고요. 자 목표와 요거를 써놓습니다. 자, 장애 또는 성능 저하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자, 시스템 장애 응답 시간 저하 등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자, 부하 발생 시 검색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래서 미들웨어라고 얘기했죠. 자, 검색 WAS에서 힙 메모리 풀 현상 발생. 힙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동적, 임시적인 메모리고요. 자, 이게 가득 찼다 뭐 이런 설명이죠. 자, 그래서 개베지 컬렉션 이런 그 일종의 그 필요하지 않은 그 내용이 메모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가비지 컬렉션 발생하고 사용자 응답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스코드 최적화 이해를 살펴보죠. 자 소스코드 최적화 자, 읽기 쉽고 변경 추가가 쉬운 클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소스 코드 최적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클린 코드는 뭐냐? 일단 bad 코드, 나쁜 코드를 살펴보죠. 다른 개발자가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 코드야. 자, 대표적인 사례로 처리 로직의 제어가 정제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파게티 코드라고 합니다. 변수나 메소드에 대한 이름 정의를 알 수 없는 코드들. 자, 동일한 처리 로직이 중복되어 작성된 코드들. 자, 나쁜 코드고요. 자, 스파게티 코드의 경우 잦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스 코드 이해가 안 되어 계속 덧붙이기 할 경우 코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자, 클린 코드, 깨끗한 코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잘 작성이 돼서 가독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블락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들은 요렇게 블락이죠. 거의. 그러면 이런 블락이 들어가면 이렇게 조금 들여써서 코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초보자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블락과 나갈 블락이 서로 반대돼요. 이렇게 나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안 되죠. 가독성이 낮아져. 그러니까 가독성이라는 것은 읽기 가능하다. 이런 읽기 가능한 성격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작성되어 있는 코드는 가독성이 높고 딱 보면 잘 보여요. 코드가 단순하고요. 의존성이 항상 의존성은 줄여야 됩니다. 자, 중복은 항상 최소화해야 돼요. 깔끔하게 잘 정리된 코드를 우리는 clean 코드라고 합니다. 자, 효과성은 중복 코드가 제어되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설계가 개선이 됩니다. 자, 가독성이 높으므로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버그. 자, 버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 벌레죠? 프로그램 안에 벌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죠, 오류. 버그는 오류예요. 자, 버그를 찾기 쉬워지고 프로그램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 코드는. 자,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의 이해인데요. 자, 소스코드에 대한 코딩 스타일, 설정된 코딩 표준, 코드의 복잡도, 코드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 누수 현상.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결함 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가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입니다. 자, 정적 코드 도구와 동적 분석 도구가 있어요. 정적 분석 도구랑 동적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자, 정적 분석 도구요. 중요합니다.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입니다. 실행하지 않고. 코드 자체만으로 코딩 표준 준수 여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도구가 바로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자, 정적 분석 도구 유형에 보면 사전의 결함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도구, 코딩 표준 준수를 여부를 분석하는 도구, 소스코드의 복잡도를 계산하는 도구 등등 있고요. 자, 그러면 동적 분석 도구는 뭐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코드에 존재하는 메모리 누수 현상을 발견하고
발생한 스레드의 결함. 여기 보면 실행입니다. 실행. 아까 정적은 뭐예요? 실행하지 않고예요. 자, 발생한 스레드의 결함 등을 분석하는 도구를 동적 분석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에 대해서 정적 분석 도구와 코드 복잡도, 동적 분석 도구 등등을 이렇게 그 문서화한 내용이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하기에 대한 이제 수행 부분인데요.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자,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성능 저하 요인별 성능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요. 자, 개선 방안 검토, 개선 계획서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성능 개선 계획서에 보면 성능의 개선의 개요, 목적이 있고요. 성능 개선 수행 전략의 대상 구성도, 대상 서버, 성능 개선 목표가 있고요. 성능 개선 수행 일정 및 절차가 있어요. 성능 개선 수행 방안이 있고요. 자, 시각화 성능 개선, 배치 작업 성능 개선 등등 성능 개선 계획서의 작성 예시를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코드 최적화 기법을 통한 성능 개선 방안을 작성을 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나쁜 코드 형식으로 작성된 코드를 클린 코드로 수정해서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클린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원칙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작성 원칙에 대해 그 아래의 원칙에 대해 정의를 합니다. 가독성이요? 무슨 뜻이죠? 예, 쉽게 읽기 쉽게 작성한 코드를 우리는 가독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자, 의존성이요.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최소화해야 됩니다. 중복성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죠. 추상화. 상위 클래스 메소드 함수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상세 내용은 하위 클래스 메소드의 함수에서 구현하는 그런 수상화 기법을 사용하고요. 자, 클린 코드 작성 원칙 앞에서 말한 거죠. 가독성, 단순성, 의존성, 중복성, 추상화 앞에서 말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고 들여쓰기 작업해야 되고요. 자, 한 번에 한 가지 처리만 하고요. 자, 영양도를 최소화하고요. 중복된 코드 제거하고요. 자, 이런 그 수상화 기법을 이용해서 구현하고요. 자, 소스 코드 최적화 기법의 유형에 대해 파악을 하는데, 자, 클래스 메소드의 분할이라든지, 자, 배치, 느슨한 결합, 다형성, 코딩 작성 준수, 표준 준수, 좋은 이름 사용, 적절한 주성문 사용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클래스 분할 배치 방법, 배치 기법 파악.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 책임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 중요하죠. 응집도를 높이고 크기를 작게. 자, 느슨한 결합. 클래스의 자료 구조, 메소드를 추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 코딩 형식 기법을 파악. 자, 줄바꿈 개념 구분. 종속 함수를 사용. 호출 함수를 먼저 배치. 호출되는 함수를 나중에 배치. 변수 선언 위치를 지역 변수 각 함수 맨 처음에 선언할 때 사용한 등의 형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해 보고요. 기억하기 좋은 이름, 발음이 쉬운 용어, 접두 사용 등 기본적인 명명 규칙.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멜 표기법에서 두 개의 단어, 예를 들어서 뭐 to하고 word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하나의 원 워드로 되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to하고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키워주는 이런 규칙을 카멜 표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카멜 표기법으로 코딩하면 좋은 그 코드를 만들 수 있겠고요. 자, 적절한 주성문을 사용해서 그 소스 코드 작업 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록, 소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본인이 작성해 놓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절한 주성문, 예를 들어서 C 언어나 자바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각각 뭐 이렇게 두 줄 처리, 그러니까 한 줄 처리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을 하는데요. 자,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프레임워크, 코딩 표준을 설정하고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느슨한 결합 코드를 구현합니다. 자,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의 자바 코드에 대한 포매터를 설정해서 인덴테이션 같은 것을 잘 지켜라,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상화를 구현해서 그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코드를 구현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성능 측정을 위한 지표가 잘못된 거 보도록 할까요? 자, 처리량 있었고요. 응답 시간이 있었고요. 경과 시간이 있었고요. 자원 사용률이 있었어요. 자, 처리량은 애플리케이션이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 맞죠?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간당 페이지 수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고요. 자, 응답 시간의 경우 사용자 입력이 끝난 후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출력이 게시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메뉴 클릭 시 해당 메뉴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경과 시간이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요구를 입력한 시점부터 트랜지션 처리 후 그 결과의 출력이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거고요. 자원 사용률은 애플리케이션이 트랜잭션 처리하는 동안 사용하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을 말합니다. 자, 1번에 틀린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문제 2번입니다. 클린코드 작성 원칙에 대해 잘못된 것. 일단 가독성, 단순성, 의존성, 중복성이 있는데요. 자, 가독성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그 성격이고요. 코드 작성 시 들여쓰기 같은 거를 하면 가독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단순성은 한 번에 한 가지 처리만 해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함수를 최소 단위로 분리해서 하는 것. 자, 의존성은 영향도를 최대화한다. B. 의존성은 항상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틀렸고요. 코드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게 작성을 하는 건 맞죠. 자, 중복성, 중복된 코드 제거해야 하고요. 공통된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연습문제 2번의 답은 3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